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미국의 이해 5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달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미국은 파도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달러가 갑자기 확 지금 1914년부터 기축통화 됐다가 1944년에 브레튼 우즈라고 뉴 햄프셔 스키장에서 모여갖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 할 거다. 그러다가 1950년 60년대 오면서 이 근본이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베트남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금을 다른 나라들이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닉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금 안 준다. 달러로 모든 걸 하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갖고 너희들 달러로만 받고 석유를 팔아라. 내가 니네 나라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군사력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헐쩍헐쩍 뛰어갖고 지금 이제 2008년,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전쟁들을 하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써갖고 미국이 좀 위태위태해지죠. 달러가 위태위태해지는데 결국 달러는 위태해지지 않아요. 달러를 이길 수 있는 돈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발권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그러는데, 민간은행의 집합체이자 하부기구인 연방준비은행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정부 축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도 들어와 있고 은행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거죠. 민간은행 집합체인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은행들을 통제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하관계이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주화는 그러나 달러는 다 그 FED 그다음에 재무부가 찍어내지만은 주화 동전만은 미국 정부가 찍어냅니다. 미국은 자국의 화폐를 강력한 경제력을 담보로 해서 발권을 하고 있죠. 달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 할 수 있고 귀금속만큼이나 안전한 화폐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큰 돈이 5만 원짜리죠. 미국은 100달러짜리 통용되는 걸로는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도 있지만은 통용되는 건 100달러가 대부분입니다. 달러는 국제적으로 무역 결제 수단의 표준이에요. 저도 청국장가루 수출해서 달러를 이렇게 많이 좀 버는데 하여튼 그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미국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무제한적인 의존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에 의존한다고 봐도 다른 말이 아니죠. 미국이 조종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없으면 전 세계 무역 질서가 그대로 화폐가 지금은 옛날에는 돈의 교환보다 물물 교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돈이 물건을 대신하는 거니까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달러에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거는 엔화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뉴욕 땅만 해도 미국 전체를 살 정도로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만들어 놨죠. 결국은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미국이 이제 일본이 쪼그라들고 난 다음에 도전장을 내건 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여러분들도 언뜻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이 유로를
탈퇴하면서 유로화는 완전히 약해지고 다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부리고 있죠.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태의 발달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가 오죠. IT가 처음에 뭐 산호세 그런 데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돈이 막 풀렸어요. 그 다음에 9.12 테러 하면서 또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일으키고 이라크 전쟁으로 해서 미국 경기가 악화가 되니까 미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뭐 심하게는 0.25% 금리를 썼으니까 이에 따라서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0.15%니까 뭐 월급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이 100만 달러가 되고 100만 달러짜리 집이 200만 달러가 되고 심지어 은행에서 서민들에게 융자를 해줬는데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하는데 150만 달러를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150만 달러를 대출해, 100만 달러 사는데 왜 150만 달러를 대출을 해줬느냐 하면은 150만 달러로 오를 걸 예상하고 150만 달러를 빌려주는 거지. 이게 돈 막 가져가라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융자해 주는 것보다 훨씬 거기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개인 주택들이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집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집은 주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집값 뛴다고 땅값 뛴다고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평창도 제가 안타까운 게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진부 쪽에 막 땅값이 떠갖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신부들이 팔자가 제일 편안하죠. 땅 한 평도 없이 사는 게 속이 편안한 거죠. 어쨌든 미국은 2004년 돈이 너무 많이 풀려나가자 초저금리 정책을 종료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990년 일본 주택시장 붕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대한민국도 저는 2022년 주택시장 붕괴될 조짐이 저는 보여요. 저는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예측을 하지만은 갑자기 집값이 뛴다고 좋을 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고 싶어도 살 돈도 없고 내 집도 없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고 내가 정말 잘 돼갖고 한 3이 되면 좋고 4가 돼도 좋은데 이게 10이 되고 100이 될 때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좀 이해를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부는 은행 도서, 그러니까 은행 이제 수거가 안 되잖아요. 대출을 막 100만 달러 집을 150만 달러로 했는데 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수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을 팔아도 80만 달러로 떨어지고 190만 달러로 떨어지니까 집을 팔아도 은행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행빚 막 집 갚으려고 은행빚 갚으려고 늘려놨던 집 두세 채 다 사고 팔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미국의 우리 한인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부님, 이렇게 집값 떨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거 팔아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건데 죽어라 일만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냥 성당에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은 주급이에요. 주 단위로 월급 주급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갖고 일요일까지 그냥 띵땅 놀고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 나가서 또 금요일까지 벌어갖고 띵땅 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고 2008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불황이 오고 이 불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벤 버냉키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베네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모기지는 미국 말이에요. 영어예요. 모기지가 뭐냐면은 내 집을 담보를 받아서 그거를 돈을 꺼내갖고 쓰는 거예요. 내 집을 담보를 받아서. 그리고 영모기지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70이 됐어. 그래갖고 은행에다가 내 집을 잡혀갖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아갖고 쓰다가 죽으면 은행이 갖고 가는 거를 영모기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밝힙니다. 근데 여기 제한적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제한적이지 않아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구제 금융을 청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 바람에 많은 은행들이 망하죠.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이틀 만에 AIG는 구제를 해줘요.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해 주기로 해. 2008년 9월 16일.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를 안 해줬는데 AIG는 구제 금융을 해줍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박지성 선수가 AIG 그거 달고 뛰기도 했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부시 대통령도 연방준비제도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대변인한테 밝혔죠. 그래서 서서히 다시 미국은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가 됩니다. 불안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망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그거를 대주면서 다시 기축통화가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코로나19 때 2020년, 2021년 미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한 번은 2조 5천억 달러, 다음에는 3조 달러를 풀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아마 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열받은 사람인지 그 똑똑한 하버드대 애들 똑똑한 애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비트코인을 만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좀 하고 싶어요. 돈을 화폐라고 부르죠. 돈을 화폐라고 그러죠. 종이돈과 동전 모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눈에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숫자로만 표시된 돈이 있어요. 인터넷에 발생한 돈은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벌사이버 성당 교우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가상화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가상이야, 가상. 근데 이게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달러로 시작한 게. 이거는 그야말로 돈에 눈이 먼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복마전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왜 그러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가상화폐를 만들었느냐? 아니 은행이 마음껏 돈 퍼주고 이제 자기네들 부실해갖고 망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완창 찍어갖고 그 은행들 살려주니까 아니 사람 손해는 일반 국민들이 났는데 은행이 부실됐다고 그 돈 찍어갖고 주니까 그런 돈은 의미가 없다. 내가 제대로 된 돈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100만 개인가를 했고 지금 1,500만 개를 채굴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0만 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가격이 뛴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찍어내지 않으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면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을 사잖아요. 저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아갖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는 알아요.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모티콘을 살 때,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기분이 좋으면은 막 날아가는 슈퍼맨도 쏘고, 뭐 굉장히 그 멋있는 것들도 싸갖고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 슈퍼챗은, 만약에 10만 원을 쏘면 저한테 7만 원이 와요. 근데 요거는 하여튼 그렇게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도토리라는 것도 있다는데 저는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초코, 뭐 하트 같은 이름 붙인 가짜 돈이야, 가짜 돈. 리니지라는 게임은 칼이나 방패를 억 단위로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화상으로 주지만 이건 실질적인 진짜 이런 것들을 사려면 진짜 화폐가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가상화폐. 그야말로 비트코인의 나머지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실제로 상점에서 물건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1971년 닉슨이 1971년에 영국이 30억 달러를 미국한테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금 없다. 그리고 1975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석유를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석유를 달러로만 팔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요 친구들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건 정말로 기축통화로 이걸 만들어 보겠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뛰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달러를 위협하기까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절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후세인이 달러를 유로화로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전쟁을 해갖고 두들겨 패고 일본도 두들겨 패고 지금은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거 살라고 막 7천만 원 하나 살라고 코인 하나 살라고 7천만 원 8천만 원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요즘 비트코인이 이게 좀 굉장히 하여튼 애매해갖고 비트코인 가맹점은 전 세계 8,000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50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점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친구에게도 보낼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차도 비트코인으로 팔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값을 올렸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8천만 원을 올리고 본인은 그거 팔고 그러니까 7천만 원으로 6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게 복마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비트코인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은 근데 왜 이게 조금 매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계속 찾느냐. 은행의 계좌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요. 돈을 어디다 보냈는지, 뭐 어떻게 돈을 입금했는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갑은 이메일처럼 주소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면 HUY 천사 러브 이런 식으로 숫자와 영어 알파벳의 조합입니다. 누가 이 지갑을 소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썼지만 더 복잡한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앱을 내려받아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다면 이 지갑에 비트코인을 사서 담아두면 돼요. 앱을 만든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처럼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환산된 비트코인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도 사고 책도 살 수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의 함정,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마약 구매 결제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마약 결제 내가 은행 계좌로 하거나 뭐 돈을 보내거나 이거는 이게 국세청에서 아니면 경찰들이 드러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면은 마약을 사면은 누가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부자들의 돈 세탁에 사용되기도 하죠. 일반 돈처럼 추적이 쉽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주거나 나쁘게 번 돈으로 세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결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쨌든 하여튼 비트코인이 몸값이 치솟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처음에 1달러로 시작했는데 뭐 50센트로 시작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6천에서 7천만 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죠.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투자자들 중에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돈인 이화나 가치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화나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 비트코인을 사놓자는 중국인들이 많은 거죠. 또 중국에서 부자들을 계속 세무조사를 하니까 미국에 가서 쓰려고 비트코인으로
위안화를 바꾸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기 시작해서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그 후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인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뭐 이런 알트코인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대신. 이렇게 다양한 알트코인, 얼터너티브라고 대안코인이라고 합니다. 대안코인, 비트코인의 대안 코인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5,080만 원을 넘었는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는 7,5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는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 좀 아시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뭐 달러도 미국에서 나오고 비트코인에서도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까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돈 가지고 춤을 추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바보처럼 그걸 꼭두각시라고도 그러고 괴뢰라고도 그래요. 꼭두각시처럼 춤추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